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한 분이라도 좋다고 시작한 책 읽어드리기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이나 병상의 환우, 특별히 노안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과 또 청소년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틀림없이 유익한 자료가 될 거라고 믿고 읽어드리고 있는 순서입니다. 이제 제3권 15부 마지막에 접어들었습니다. 큰 제목은 고종황제 강제 퇴위입니다. 을사늑약 이전에 1차 한일협정, 2차가 을사늑약이고요. 1905년이고요. 1907년에 해역의 밀사를 파견했던 일, 해역의 밀사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뒷일이 역사에 이게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그 숨은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이 거기에 밀사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을사늑약으로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경찰, 군대를 해산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돼요. 역사는 점점 더 빡빡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굴레 속으로 쳐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에 먹히고 형은 죽는 것 같으죠?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이 일대기에서 월남 선생이 한 말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때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다. 뭐 감옥에 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성경을 쓰기도 했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후학 양성, 제자 양성, 교육에 대한 열정, 나라 되찾기 운동 아직은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제15부 큰 제목 고종황제 강제 퇴위, 작은 제목 죄인이 되었습니다. 고종 강제 퇴위, 퇴위 반대 집 열변, 고종황제 양위 조칙 발표, 강제로 퇴위당하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전권공사로 임명받은 월남은 벅찬 감동으로 YMCA의 대한제국 천국 공사관을 차렸다. 그럴 게 아니라 아예 항존직으로 영영 파직되지 않는 전권대사로 임명해달라고 한 것을 깜빡 잊었구나 싶기도 하다. 교회도 열심을 낸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준열사가 눈에 어른거린다. 갚겠소이다. 이준동지여, 내가 그대의 죽음 앞에 그 값을 갚겠소이다. 10번 100번 다짐하면서 나하게 살렸으리라. 단 하루도 일각일천도 고종 황제의 천국 전권 공사라는 내 신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잊지도 말아야 한다. 다짐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볍진 못하다. 문제는 해이금 일사 사건의 여파가 거센 풍랑의 해오리가 되어 대한제국을 휘감아 몰아치고 있다. 휘감아 돌아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경시청에서 조사할 일이 있다고 월남을 불러들였다. 이참찬을 왜 불렀는지 아시오? 마치 그때 감옥에서처럼 말투가 거칠다. 또 잡아가두려 하는가? 그러나 무서울 것도 떨릴 것도 아무런 껄낌도 없다. 난 모르. 공연히 말이나 돌려가며 묻지 말고 바로 말해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알면서 시치미를 떼면 재미없다는 것은 아시죠? 재미요? 여기서 재미있을 일이 뭐가 있겠소이까? 왜 오라 하셨어요? 이준하고 같이 독립협회도 했고 만민공동회도 같이 했었고 이 상사라고는 같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해이금 일사를 누가 보내는지 아느냐?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어 나를 불렀소이까? 이상한 일이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태연스럽게 답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정의는 강한 것이로구나. 지난번에도 이랬어야 했다. 그러나 승인이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만 맥을 출 재간이 없었다.
말귀는 빨리 알아듣는 것 같소이다. 좋소. 그럼 거두절미하고 물어봅시다. 이준희를 헤이그로 보내자고 황제폐하께 월남이 추천하지 않았소이까? 뭐요? 내가 추천한다고 갈 것이며 내가 보내자 한다고 해서 황제폐하가 내 말을 들으신다고 보시오? 그러니 묻는 것입니다. 대답만 하면 됩니다. 대답은 이미 했소이다. 아니라는 거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며 산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 그렇소?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뭐요? 황제 폐하에게 이준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소이다. 했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모를까 나는 추천한 일이 없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도 추천합니까? 그러니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말장난하시오? 말장난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다 이게 맨 말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황제 폐하를 모욕이나 하지 마시오. 뭐요? 누가 언제 황제 폐하를 모욕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게 바로 황제 폐하를 모욕하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누가 부탁하고 추천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나는 황제 폐하의 신하입니다. 나를 무단 출두시키고 이리저리 뒤적여보는 것이 이것이 곧 황제 폐하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순사라는 자가 멈칫하는 눈치다. 당신도 조선말 하는 거 보니까 황제 폐하의 백성 맞지요? 지금 그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가 누군지도 알 것입니다. 아니 나를 잘 모른다면 황제 폐하가 어떤 분인가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황제 폐하는 자고로 아버지 대원군의 말도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거역한 분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또 채 떨어지기도 전에 가르쳤다. 황제 폐하에게 직접 물으실 일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라거니 가라거니 하면서 이리 떠보고 저리 떠보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대하게 울지 말아요. 소리를 질러버렸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를 갖춰 물어보는 것일 뿐입니다. 콩팥 어디라고 황제 폐하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은 알만한 어른이 왜 딴청이십니까? 말이 말 같아야 딴청이고 대청이고 말상대로 해줄 것이지 이러고도 당신이 조선 사람 맞아요? 옛말에 도둑을 잡아도 뒤로 잡지 앞에 대놓고는 잡지 못하고 잡는 법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의심이 가면 증거를 수집해서 내 앞에 내놓고 따질 일이지 이게 우리 대한제국 황제의 신하된 내게 할 짓입니까? 월남은 의분이 솟구쳐하고 흥분되기 시작하였다. 나라의 녹을 먹어도 녹의 색깔이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놈은 검은 녹을 처먹고 어떤 놈은 빨간 녹도 처먹고 어떤 놈은 훔쳐도 먹고 어떤 놈은 무고한 선비나 충신을 족치고 모함해서 녹을 다 처먹습니다. 깨끗한 녹을 먹어야 합니다. 검은 녹 빨간 녹 처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게 누굴 말하는 거요? 누구긴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사가 승인이 또래로 보여 이참에 버르장머리까지 고쳐주고 싶지만 그건 욕심일 뿐이라는 것은 잘 안다. 참네. 지장이나 찍어주십시오. 곧 결제를 받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읽어보니 말한 그대로여서 엄지손가락을 꾹꾹 눌러 찍어주고 경시청을 나왔다. 다음 고종 강제퇴위. 마침내 현직 예무 대신에 오른 이완용 곧 총리 대신이 되어 이완용은 농상부 대신 송병준과 짝하여 7월 17일 가기를 열고 황태자 순정에게 보위를 양위 넘겨줌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말았다. 청천벼락이 떨어진 소문은 순식간에 장안에 퍼져버렸다. 이완용 그자가 어찌 그리 되었단 말인가. 월남은 이완용과 인연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 연은 10년 전 주미공사로 함께 가면서 굳어진 것이다. 당시 이완용은 무던하게 보이면서도 죽천에게 순종도 충성심도 손색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 이완용이 10년 세월에 친일파의 앞잡이로 내각을 지배하고 황제를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대역죄를 짊어진 것이다. 10년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 후 정동불락부에서도 매일 만나던 개화의 동지였었다. 고종의 안위를 우려하여 알아서 공관으로 고종을 모신 일도 이완용이 앞장섰던 일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약간의 징조는 나타나 친러파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으나 그래도 동지로 상종치 못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같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1대와 2대 안경수에 이어 3대 회장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친일파 반역의 괴수로 변절되어 버린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자주 만났으나 그때도 설마하니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월남은 아무리 곰곰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할 일이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자신이 자행하고 있는 양이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민족이며 매국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모를 일이다. 사람이 참 저렇게 변하다니. 월남이 긴 한숨에 장탄식이 못지않지만 나라는 일본 놈들의 각본대로 굴러가고 있다. 요는 모든 공사관이 철수하였으니 어디 대고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고 있어봤자 조선에 머무는 선교사들 뿐인데 선교사들의 동태도 눈을 까뜨시고 봐도 주시한다는 소문이다. 눈을 까쓰고 선교사의 동태도 주시한다는 소문이다. 이완용의 대립각은 송병준과 나를 세웠다. 송병준은 고종양위의 1등 공신이 되고자 하여 이완용과 알력까지 일어났다. 둘의 권력 다툼이 오히려 양이 조직 발표를 앞당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 배경은 해이거 특사 파견이 빌미가 되었다. 을사조약이 늑약이며 원천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이진을 비롯한 밀사 파견 시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애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새 특사는 회의에 참석도 못한 채 이준 열사만 분사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일본은 고종이 그들의 진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군대로 위협하여 강제로 퇴위시키려 핵책하였다. 여기에 쌍수를 들고 일어나 환호하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이완용이며 송병준을 비롯한 친일 내각이고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 매국 단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월남은 YMCA에서 이 사실을 눈으로 보듯 꿰뚫어 알았다. 무능하고 허약하고도 비참하다. 월남이 왜 어느새 한숨이 줄을 탄다. 을사늑약후 2년여 동안 아무리 다스려도 장탄식이 멋지를 않는다. 다들 거리로 나가 모이십시다. 이때 우리가 양위반대를 외치지 않으면 국민이 없는 나라나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미 절망하고 낙심하여 용기를 잃어 그런다고 양위 결의가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론도 있다. 되고 않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거나 말거나 우리의 할 바 국민의 도리에 따라 반대 시위를 열어야 합니다. 성공도 못할 집회를 열자니 맥이 빠집니다. 아닙니다. 100번 실패하고 1000만번을 실패해도 국민은 마땅히 국민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정의나 버겁다 하시면 여타 애국단체와 연대하여 합동 집회를 열고 일진의 폐쇄와 양위 반대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라 한들 낼까만 내 생각을 혼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니면 우리 조선 기독교 청년의 단독으로라도 꼭 국민의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 오후부터 집회가 열렸다. 대한자강회, 동우회 기독교 청년의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2000여 명이 모인 집회는 다음날 9월 18일에도 이어졌다. 월남은 격앙되어 울문을 토하게 된다. 월남의 결변. 친애하는 애국동 포 여러분, 우린 지금 황제폐를 잃게 생겼습니다. 황제폐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제국화라고 하는 함정이 선장을 잃고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황권민주주의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영유하여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에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양위는 안 된다고 결세 발달을 외칠 때가 지금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계략대로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연설하고 또 누가 나를 잡아갈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황태자 순종 임금에게 양위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반대하느냐는 말은 뭘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여 넘기는 양위가 아니라 지금의 양위는 철저한 일본의 각본대로 대한제국을 말살하고 일본이 편한 사람으로 상대를 바꾸자고 하겠다고 하는 술책에 놀아나는 현상입니다.
황제폐하께서 자원하여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못 이겨 양해한다면 이미 나라는 황제를 잃고 주권을 잃으며 주인이 바뀌는 국난이며 좌초하고 있다 해야 옳습니다. 여기에 일제의 야욕이 월천이라 할 것이나 판단을 잘못하는 우리 조정 신료들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소생도 폐하의 녹을 먹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책임은 저를 비롯하여 수백 천 폐하의 녹을 신료들과 조정 관리들에게 있습니다. 폐하라 하여금 옳사옵니다 아니옵니다 라고는 예 아니오가 뒤집어진 까닭입니다. 예 하여야 할 때 아니오 하였으며 아니오 해야 마땅한 일에 옳습니다 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땅을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의 내각을 장악한 대신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폐하에게 아니라 하지 않고 양해하라 하는 것이 침몰의 원인입니다. 우리 폐하의 성심은 자나깨나 백성들 걱정입니다. 나라가 편하여야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 세상을 위하여 많은 충신들에게 값진 녹봉을 내리며 나라와 백성들에게 충성하라 하셨는데 그런 판단을 올려드리고 양해하셔야 합니다 한다면 나라는 대신들이 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여 여기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첫째, 일본은 우리 폐하의 안위를 지킨다는 가만히설로 경궁을 여싼 군대를 즉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해치고 아라사가 해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황차 우리 백성이 폐하를 모시면 얼마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까? 나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본의 만행은 역사 심판대에서 중벌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은 즉시 지금이라도 제 짐을 벗고 덜고 던져야 합니다. 둘째, 애무 대신 이완영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은 전하의 성품을 회파하는 반역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짓입니까? 그대들이 속내는 모르겠으나 역사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이면 일본이 곤장백대라면 그대들은 천대벌을 받을 것이요 그대가 죽으면 무슨 후손이 만대의 곤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역사의 재판장에서 나 월남이 그대를 위해 변론할 말이 없어집니다. 셋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결세 반대함이 지당하고 마땅합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아닌 것을 이해하고 옳은 것을 아니라 한 나라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고 라고 말하는 나라치고 흥하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예도 안 하고 아니오도 하지 않는 씨알도 없고 줏대도 없는 국민입니다. 아니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눈만 멀겋게 뜨고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가도 아무런 응대도 못하는 백성은 한심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힘차게 외치십시오. 황제폐하 양이 결사반대 친일내각 조정신료 전원 용퇴하라. 현도에는 일제히 앞잡이가 된 순검들이 도열해 월남의 연설을 듣고 있다. 순제는 연단 뒤에서 가슴을 부여안고 월남의 연설을 듣고 있다. 서방님 저러시다 또 무슨 일을 당하시지 않으려나. 순제의 가슴이 콩닥콩닥 진정되지 않는다. 근데 월남을 잡아채 끌고 가지 않고 참하게 듣고만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내버려 두어라. 아마 이런 명령이 내려온 것 같다. 지금 반대 집회에 목을 맬 게 아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아마 모종에 이런 식의 명령이 내려온 모양이다. 월남은 저들의 속내가 더욱 불안하고 궁금하다. 필시 양위 조치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고 이르면 내일 모레 사이에 양위식도 맞춰버릴 모양이다. 모든 것이 물 건너가는 시기다. 다음 고종황제 양위 조치 발표. 이윽고 일본은 강제로 집회 해산에 들어갔다. 무력으로 억누르면서 9월 18일자로는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인이 행정각부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인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게 된다. 강제퇴위 이전 07년 7월 3일 이 또는 고종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험한 수단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였으니 차라리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선에 왔다면 일개 신하에 지나지 않는 자가 한 나라의 임금에게 한 말치고는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당시 일본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고종을 임금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고정을 아련한 3일 뒤 7월 6일 이또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만났다. 헤이그 밀사는 일본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행위이니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선전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당신 책임하여 고종을 양해시키시오. 그러나 시종원, 부경, 정독환이 우연찮게 이 음모를 미리 알고 고종에게 은밀히 알렸다. 또 하루는 강창희가 정환덕에게 말하기를 그간의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용희, 조용중, 임선준, 이재선 등이 바로 절이 변혁, 황제를 바꾸는 일, 음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극히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 황제 폐하께 아뢰어 이 일을 미리 아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이 벌써 거치경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조속지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폐하에게도 참화가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할지 걱정만 됩니다. 하지만 강창희는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 마당에 이것을 알면서도 알지 않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드디어 글러서서 봉함하고 서모 상궁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고종에게 드리도록 했다. 고종은 봉서를 본 뒤 긴 한숨을 내쉬며 서모 상궁을 불러 은밀히 하교했다.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는가? 정덕한에게 속히 대답하라고 일러라. 이에 강창희는 상사하기를 선의하시는 문제는 폐하의 확고한 용단으로 결정하실 일이오며 또 이 문제는 폐하의 집안일이신지라 소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금년 정민년 폐하의 운수, 역수가 끝나는 해이온데 만일에 이를 거역하신다면 성상의 수명에 불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의하신다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우니 이렇게 난감한 일은 폐하께서 직접 조치하실 일이지 신이 감히 이별할 처지가 못됩니다. 참으로 황공하여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선전포고는 헛소리요 공갈이었다. 고종 역시 이 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과 송병준이 송병준이 무엄하게도 대궐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양해하셔야 합니다. 아래자 오히려 호통을 치면에 쫓았다. 이완용과 송병준 등 여러 대신들은 한영전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서 전이 문제를 주청하였다.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이미 44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동궁자나 순종의 성년도 벌써 40이 가까웠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동궁의 선의하심이 천리를 따르고 중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자. 이에 고종은 병들은 모두 여러 대에 걸쳐 나라에 두터운 은총을 입은 신하들이다. 만일 전위에 의논이 있었다면 상소를 올려도 되고 간쟁하여도 가거늘 어찌 무두 몸이 끝 밑도 끝도 없이 졸지에 여러 사람이 궁궐에 들어와 전의를 강권하는가? 이게 무슨 도리인가? 비록 경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전의 문제는 짐이 먼저 알아서 단행할 일이다. 그러나 짐의 정신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동궁이 나이 40이 가깝다고는 하나 몸이 약하고 견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물러가 짐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절대 강제로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자. 이에 이완용 등은 감히 다시 권하지 못하고 물러갔었다. 며칠 뒤 이완용 등 저들은 다시 일행을 거느리고 함령정 대청에 들어왔다. 폐하께서 끝내 천리를 거역하시면 밖에서부터 혹시 불측한 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밖에서부터 불측한 변이 있다니 이건 무슨 소린가? 폐하의 운명이 이미 다 되고 하늘의 운수 또한 동궁에게로 돌아갔으니 폐하께서는 속히 전이하셔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또 세계 열강의 공론도 속히 전이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오니 빨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리로 붙이는 것인지. 고종은 우라같이 밀어오지만 뒤에서 주장하는 자는 또 히로부미며 그들은 지금 도성에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여차하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상황이다. 고종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밤잠을 설친다.
고정의 신하는 씨가 마르고 대궐에서는 쫓겨나 좁은 경운궁에서 나가지도 못한다. 과연 이 나라를 혼자의 몸으로 어찌 막아야 할까로 시름에 잠길 때마다 인호의 옷가무토를 수시로 만나 군국 기무처를 만들고 자그마치 3차에 걸쳐 김홍집 내각을 세워야 했던 그때부터 일이 잘못된 것이나 암담한 실정이다. 다음, 강제로 퇴위당하다. 이완용 일당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사실과 달라 있지도 않은 세계 공론이라는 허튼 수작을 부리며 압박하고 있다. 이또 히로부미는 이때 일본 정부로부터 고정의 목을 베어라 라는 명을 받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고정의 목을 베어가겠다는 폭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토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덕수궁 대한문을 밀고 들어가 함령전을 포위한 뒤 기관총 4문을 설치하고 고종 황제를 위협했다. 또 남산에도 포대를 설치,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문자 그대로 전쟁 상태였다. 이 같은 상태에서 고종 황제는 마침내 조칙을 내리니 1907년 7월 19일 그것도 새벽 1시 3시였다. 같은 해 8월 2일 연호를 광무에서 융희로 개원하였으며 같은 달 27일에 경운궁 돈덕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연호를 개원한 날짜에 태황제궁을 덕수궁으로 칭하고 그 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숭령부를 두어 경무궁의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용광문 안에 설치하였다. 이래서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칭하게 된 것이다. 태황제는 양위 후에 한때 수억 헌으로 옮겨 머물렀으며 1907년 11월 13일 새로운 황제 순종은 황후와 황태자와 더불어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이에 대황제 고종은 다시 함령전에 옮겨왔으며 이후 계속하여 함령전에 머물다 1919년 2월 3.1운동 직전 세상을 떠났다. 예. 3권 15부를 다 읽었습니다. 월남 선생의 연보가 여기 있어요. 그것도 한참 깁니다. 어느 기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낙담하고 지금 뭐 소가리하고 근데 기분은 이제 음침하죠. 기분은 아주 영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읽다 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눈에 싹 그려지거든요. 다 눈에 나타나요. 여기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장면이 안 보이면 이런 책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은 다 이게 파악을 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 그 암울한 세대에 그 뭐라 할까요? 무슨 갱구에 석탄 갱구 같은 그 뻘통에 그 수렁통에 빠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장미는 또 그런 데서 피죠. 예.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피어오릅니다. 예, 피어올라요.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말년은 27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찬란한 희망으로 이 책이 마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 4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45부까지를 읽었네요. 이제 30분 남았군요. 예. 참 생각보다 빠릅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제 4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